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요, 오버컨피던스, 근자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드릴게요. 몽고군이, 그죠? 징기스칸 이거 나오는데, 몽고군이 고려를 처음 침공한 때는 몇 년이었을까요? 구글 찾지 마시고 네이버 찾지 마시고 각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연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적어보세요. 95% 확률로 예를 들면은 그죠? 시간선이 딱 있다고 치고 그죠? 시간선이 있다고 치고 언젠진 모르겠지만 대충 이 레인지 안에 95% 확률로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침공했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인터벌을 몇 년으로 주시나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답들이 나옵니다. 정말 다양하세요. 뜻밖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몽고가 침공한 해는 1101년이에요. 하고 1년 레인지로 딱 그냥 줘버리는 분이 있어요. 딱 1년, 이게 틀림없어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이게 한 1100년부터 한 1150년 1100에서 사이에 우리나라에 처음 침공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한 1000년에서부터 이런 경우도 봤어요. 2000년 사이에. 어쩌란 말인가 이거죠, 거의. 그죠? 이 중에서는 한번 찾아왔을 거예요. 얘네가 처음 쳐들어왔을 거예요. 95% 확률로 맞아요. 자, 이런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 200년 레인지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1000년 레인지를 주시고, 막 그래요. 자, 그러고 나면은요, 일단 정답은요, 1231년입니다. 1231년. 몽고가 침략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해는, 잊으려.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1231년. 이걸 제가 왜 기억하냐면 숫자가 재밌어서 1231년이니까 몽고의 장수 살리타가 왔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좌우지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맞췄느냐 틀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근자감의 정도를 웬만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넓게 주신 분들은요, 근자감이 어떤 것 같아요? 근자감이 너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젠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냥 대충 막 뿌려놓고서 어디가 되겠지 이러시는 분이고요. 여기 1년으로 딱 주신 분은요, 맞아! 딱! 하고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틀림없어! 난 확실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 혹은 2년 혹은 10년 좁게 주십니다. 뭐 이렇게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게 이제 기대치, 예측치를 얼만큼 좁은 폭으로 탁 주느냐. 그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폭, 그죠? 예측, 기대, 앞으로의 그러니까 어떤 예측치나 이런 예상하는 것, 때려 맞추는 것, 이거를 폭을 얼만큼 좁게 주느냐가 바로 근자감의 함수다. 근자감이 심할수록 좁게 준다. 물론 전문가일수록 또 좁게 주겠죠. 뭐냐면 내가 역사 교수요. 1, 2, 3, 1년 왜 하지 그럼. 그죠? 당연히 딱 1, 2, 3, 1년이야. 딱 얘기합니다. 전문가분들도 사실은 근자감이 높긴 해요. 그건 조금 다른 이유긴 한데, 좌우지간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을 때도 이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근자감들이 많을수록 좁게 준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고 나면은요, 어떻게 보입니까? 근자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주 놀랜다 하는 겁니다. 자주 놀랜다. 자, 이게 자주 놀랜다는 건 뭐예요? 1101년이라고 확실하게 딱 찔렀는데, 틀렸어. 쪽팔려. 진짜 놀래겠죠. 그죠? 반면에 이렇게 넓게 해주신 분은, 그럴 줄 알았어. 놀랄 거 없어. 그 차이입니다. 자, 이게 투자에서 무슨 효과를 가져올까요? 문제를 바꿔서
몽고군이 언제 침략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주가를 물어봤을 때에도 비슷한 얘기가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있죠, 요즘 그 IPO 하고 나서 적정 주가가 얼만큼 될까를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기말 프로젝트로 하실 텐데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알지, 내가 알아. IPO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적정 주가 말이지 4만 원이야 라고 딱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39,000원에서 41,000원 사이 왔다 갔다, 2,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3만원에서 한 6만원 사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2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 누가 근자감이 가장 강한 거다? 내가 알지 4만원이야. 이런 분이죠. 근자감이 심한 분. 그 다음 심한 분 이분, 그 다음 심한 분 저분, 그 다음 심한 분 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누가 더 카카오뱅크를 자주 사고 팔까요? 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게 투자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근자감은 뭐다? 투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적 2명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히틀러와 같은 나쁜 놈, 스탈린 같은 나쁜 놈, 히틀러와 같은 나쁜 놈이 바로 근자감이다. 왜 히틀러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세요. 카카오뱅크 주가가 이렇다고 칩시다. 38,000원이라고 칩시다. 지금 가격이 38,000원이라고 치면요, 이 양반들 중에, 아까 얘기한 양반들 중에 이런 분들은요, 여기 4만원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내가 아는데 이거는 적정 주가 4만원이라니까 38,000원이야? 싸네. 뭐합니까? 사자, 바이 버튼을 누르고 돈 쓰십니다. 거래 비용으로 돈 지출돼요. 자, 그러게 되고 이 양반들 39,000원에서 41,000원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보다 낮네, 저평가됐네, 사자 하실 거예요. 거래 비용 지출합니다. 이 양반들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면은 생각하겠죠. 저거 굳이 사야 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적정 주가 그럴 줄 대충 뭐 사야 되나? 적정 주가보다 낮아야지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낮아야 되는데 아직 내 생각한 로어 바운드보다도 덜 내려갔어. 안 사요. 거래 비용 지출 안 하십니다. 돈 아껴요. 이 양반들 안 해요. 안 쓰죠. 그죠? 가만히 있어요. 신중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며칠 후에 48,000원으로 갔다고 칩시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48,000원으로 갑자기 뛰었어, 주가가. 그러면요, 이 양반들 뭐합니까? 4만원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48,000원 됐네. 뭡니까? 고평가됐으니까 팔아야죠. 팔면서 거래비용 지출하십니다. 그죠? 물론 돈 벌었는 거 다행이긴 한데 거래비용 일단 지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양반들 41,000원 대비 올라갔네, 팔아버리십니다. 그죠? 내지는 48,000원 좀 너무 심했나? 42,000원이라고 칩시다. 42,000원. 42,000원. 4,000원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 양반들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비싸졌네, 팔자. 팔아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죠? 거래비용 지출하십니다. 이 양반들 3만원에서 6만원 보신 분은요, 아까도 안 놀랬지만은 지금도 안 놀래요. 굳이 살 필요? 못 느끼는, 팔 필요도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6만원 이상 되고 막 10만원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 사람 어때요? 2만원에서 20만원 생각한 사람은 it can go anywhere. 그래서 안 사고 안 팔아요. 네, 거래 비용을 세이브합니다. 거래 비용 저축을 해. 그래서 오버 컨피던트 내지는 이 근자감이 심하신 분들이 더 자주
사고 판다. 더 자주 놀래고, 예? 주식시장에서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주가가 그죠? 약 한 10% 오르내리는 거 정도인데요. 그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꾸 단타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잃어버립니다. 거래 비용으로 지출이 더 심해져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네. 안 신중하고 우리가 근자감이 심하기 때문에 신중해라,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오버 컨피던스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생활에 있어서 히틀러처럼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국 선생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제 얘기가 잘 나오고요.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히틀러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소전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히틀러가 스탈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죠? 폴란드 집어삼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프랑스까지 진격을 하고 영국을 막 폭격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죠? 모스크바로 막 진격을 해버려요. 뭘 믿고? 자기는 잘할 것 같거든.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밀어붙여버립니다. 네, 그러다가 골로 가십니다. 망하죠. 그런 것처럼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아 뭐 히틀러 최후의 날 뭐 이런 거 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일 난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 과신, 파이낸스에서의 의미, 자기 과신이란 개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식 거래를 하는지, 트레이딩 자주 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훨씬 적게 한다 하는 거고요. 사실 노 트레이드 시어렘이라는 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은 근자감이 없고 완전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역선택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뭔가를 팔라고 와.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딱 따져보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레몬 프라블럼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팔라고 내놨을까?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갖다가 내놓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의심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들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근자감이 있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좌우지간에 그렇고요. 근자감에 대한 연구로 스타가 되신 교수님들, 말맨디에이 교수님, 버클리에 계신 대가 교수님이 계십니다. 경제학과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프리 테이트 교수님도 여기 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CEO 레벨에서, 경영자 레벨에서의 근자감에 대한 얘기로 한 번 더 재밌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과신 연구로 이제 또 유명하신 분이 이제 버클리에 계신 테리 오딘 교수님입니다. 오딘, 스칸디나비아의 이 오딘, 토르, 그 이름입니다. 오딘인데, 그쪽 계통이죠. 미네소타에서 또 이제 잘하셨어요. 미네소타가 스칸디네이비아 계통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참 재밌는 경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양반은 연구한 바가 그러니까 연구하기 전에, 교수가 되기 전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도 성직자가 되겠다고 막 어떠한 그런 학교에 가서 지내다가 뛰쳐나와가지고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는 보험 이쪽으로 일자리 구해서 갔다가 그것도 또 재미가 없어. 계리사 하려고 그랬더니 머리는 되게 좋으신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리사로 이제 그 회사 처음 시작하자마자 트레이닝 받다 말고 뛰쳐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뉴욕시티에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십니다. 아주 여기저기서 이제 일을 하시고 사람이 또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온화하시고 친화력이 좋으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는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들 누구랑도 다 친구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말도 잘 걸고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 정치가 어쩌고 얘기하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마 그런 친화력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좀 늦게
나중난 뿔이 우뚝하다 그러죠. 대기만성형이세요. 그래서 30대 넘어서 근 40대 돼서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저런 대가가 되셨는데, 그때 이분이 스타가 되신 이유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근자감에 대한 연구를 빅데이터로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때 택시 운전하시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을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더 재밌는 거는 사람 성격이 좋아가지고 찰스 슈왑인가? 우리로 치면 키움증권 같은 거나 이트레이드 같은 거, 그런 온라인 브로커리지 회사의 사장님을 잘 구워 삶았대요. 구워 삶아가지고 거기에 랜덤 샘플, 개인 투자자들의 전국적인, 그죠?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 한 6만 명인가 7만 명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아이디나 이런 것들 개인 정보는 지우고, 그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게 하고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별, 나이, 사는 지역 등등 해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고 팔았고 무슨 주식을 얼마에 주문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쫙 빅데이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연구를 해보시니까 시리즈로 페이퍼가 쫙 나오는데 그걸로 스타가 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해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비용을 생각하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의 평균 시장보다 연율로 0.6% 정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근데 거래 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돈을 잃어버리더라. 1.8%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시장 평균보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보다도 5% 정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대부분이 거래 비용 때문에. 네. 자, 그 거래 비용 왜 나온다? 근자감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이 주식의 적정 가치는 얼마요? 확실하게 딱. 일견 멋있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거래를 자주 하셔서 돈 잃어버린다. 가만 계시라 이거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하던 거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게 중요한데 그게 참 힘듭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자기과신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진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이 평균보다는 좋은 존재라고, 훌륭한, 유능한 존재라고 믿고 커요. 네, 그런 근자감이 있어야지 자살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평균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지는 내가 평균보다 못하다 라고 하면은요, 우울증 걸립니다. 자살하기 쉽고 알코올릭 돼요. 술집 가게 되고요, 술 처먹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이러면서 술 찾게 되고 마약 찾게 되고 자살하게 됩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춥고 긴 겨울을 살아남았을까? 근자감 덕분이죠.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거야. optimism, 그죠? 나는 이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어 하는 그 근자감, 그죠? 그거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살 방지 기제고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가 리스크 테이킹이나 모험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예.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려운 짐승들, 곰 같은 거 사냥을 하고요, 그죠? 뭐 어렵지 않아. 뭐 토끼 잡는 것도 어렵죠, 사실. 근데 나가서 사냥해 올 사람, 그랬을 때 걱정 마, 내가 해올게 딱 하고 나가는 사람이 멋있어요? 아니면 나는 평균보다 못난 사람이라서 네가 해와, 이런 사람이 멋있어요? 누가 더 배우자로서 각광받았을까? 뻔하죠, 그죠? 그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특히 남자들, 이런 거가 미덕이었다고요.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더 생존 확률이 높았다고요. 물론 남자들 중에도 근자감이라고는 서푼어칠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어디서 막 백과사전적으로 죽음에 대한 지식을 막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누구누구는 걷다가 죽었대더라, 누구누구는 수영하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더라, 그러니까 수영하지 마,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런 어려운 환경들,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근자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간택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식 키우는데 근자감이 있게 키워줘야 되고 자신도 근자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남자가 더 심했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의 생물학적인 진화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좌우지간에 자기 자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기 자신이 심하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오딘 교수님 아까 보여드린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와 여자들 중에 누가 더 주식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 남자들이 더 자주 트레이딩을 합니다. 여자들은요 안 움직입니다. 신중합니다. 남자들이 더 신중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경박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좋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데 오버 컨피던트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거기서 막 질르다가 돈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더 뭐라고 교육해요? 좀 신중해라. 네가 원래 신중해서 신중이 아니라 신중함이 부족하니까 오버 컨피던트 하기 때문에 신중해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일단 조심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함부로 움직였다가 욕먹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한 번 주식을 사면 안 움직입니다. 딱. 왜? 이 밴드가 넓어요. 이 밴드가 넓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넓어. 그래서 여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는 안 사요. 그 여자분들이 샀다는 거는 정말 저평가됐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간 고평가되지 않고는 안 팝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끝까지 즐길 수 있어요. 이분들은 한번 필 받아서 올라간다 끝까지 쫙 갈 수 있는 거예요. 근자감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거든요. 기분 나빠요. 남녀 차별하시는 겁니까? 차별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지난 한 해 동안, 그죠? 2020년 동안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여자분들이 이번에 투자를 많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투자 성적이 더 좋더라. 당연한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배달 결례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 We are the world입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그죠? 세대를 막론하고 이미 바버 앤 오딘에서 연구에서 벌써 나왔던 얘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잃었다.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주식 그 재테크를 맡기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자감, 개미들을 쪽박으로 몰아넣는 투자의 히틀러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비디오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